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부자는 벌금을 더 내라. 부자는 벌금을 더 내라. 차등벌금제죠. 제3비례 벌금제인데 저는 설마 이게 문재인의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마 실행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더불당과 법무부가 당정회의를 하고 이걸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밝혀버렸어요.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로. 이 내용이 이런 거죠.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3비례 벌금제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아니, 벌금이 불평등하고 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놀라워요. 실례로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시다. 음주운전을 했으면은 가난한 자들은 똑같은 음주운전의 측정치에서 10만 원을 내면은 가난한 자보다 재산이 100배가 많은 사람이면은 1000만 원을 내란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재산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말이죠. 재산세를 내는 거로 측정을 할까요? 난 이런 발상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거야말로 공산주의 정책이죠. 국가가 강제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주의 정책도 아닙니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이런 걸 실행한 적이 없고 공산주의 국가도 실행한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요. 이거를 지금 그 문재인과 더불당과 조국이는 분배 정책이라고 아마 착각할 수가 있나 본데, 이거는 모두를 갖다가 도덕성을 해이하게 하고 모두를 갖다가 모든 국민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좌파, 문씨 지지족들만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은 후일 굉장히 국민의 고통을 주게 되죠. 반박할 논리가 없을 거예요. 왜? 부자가 더 내야 되지 않느냐? 세금도 더 내고 벌금도 더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징역형도 더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나 감방에 가는 거나 똑같은 법 집행 아닙니까? 이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자는 일단 뭡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그럼 자본주의 국가니까 부자일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많이 벌수록 누진세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거로 끝나면 되는 거지. 벌금도 더 내? 너희가 재산이 되어 있으니까 벌금도 더 내? 너희가 소득이 많으므로 벌금도 더 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차등벌금제, 재산비례벌금제가 뭐가 문제예요? 그죠? 같은 죄에 대해서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죠. 그럼 차등벌금제를 적용하려면은 차등투표제도 적용해야 되죠. 차등투표제도. 그죠? 그럼 차등대우도 해줘야 되죠. 너희는 세금을 많이 냈으면 국가가 더 대우해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보다 1000배의 재산이 있고 1000배의 세금을 더 내니까 일반 국민은 한 표 투표권을 주지만은 100억이 있는 재산가는 1000표의 투표권을 주고 10억 재산가는 100개의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정의 아닙니까? 문재인과 조국이가 이 더불당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차등벌금제가 있다면은 차등투표제도 있어야 되고 차등으로 세금을 더 낸 만큼 국가에서 대우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건데요? 월급쟁이만?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나, 그죠? 그 다음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간이세금 계산서 이런 걸 써가지고 세금을 탈루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러는 겁니까? 문재인 각하는. 이게 자산가, 쉽게 말해서 재산이 확 드러나는 자산가들 있죠? 아파트를 갖고 있다든가, 빌딩을 갖고 있다든가, 현금을 은행에 얼마 넣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죠. 그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이 유리한 제도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회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회를 갈라치운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 나는 가난한 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 나는 죄를 지어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난 벌금을 10만 원을 내는데 너희 부자들은 1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내고 1억을 내. 너희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세금을 아무리 해도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 가난한 자들의 세상이야. 가난한 자들의 국가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상대적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부자는 상대적으로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게 무슨 자본주의 국가야? 이게 무슨 정상적인 국가야?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재산이 없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은퇴자들은 도대체 뭘 갖고 죄를 더 물을 것이며 덜 물을 것입니까? 그죠?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투명하게 조사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봉급생활자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맨 밑바닥 사원은 연봉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면 벌금을 5만 원만 내. 이렇게 되면은 상위층은 뭐 이사급이나 부장 고참되면은 한 1억 넘죠. 1억 5천만 원. 너희는 그러면 2배를 내. 10만 원을 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부장한테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투표권을 더 줘야지.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부자니까. 도대체 은혜가 그리고 이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몇 개국이 실행을 안 해요.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최고로 복지국가고 정부에서 모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죠? 돌려주는 나라예요. 독일도 쉽게 말해서 그 좌파 국가고 그죠? 이런 나라만 해. 영국 같은 경우도 1992년에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부작용으로 폐지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안에 미국도 안 해, 일본도 안 해, 유럽도 안 해. 근데 우리나라를 하겠대 지금 문재인이 하고 조국이 하고 더불당이. 그래서 문재인이란 정권이 이게 무시무시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이 사람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남북의 북한 그 김정은의 상상력, 트럼프의 상상력 이런 걸 본받아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의 상상력은 태어나고 조국의 상상력은 태어난단 말이죠. 하나 우리가 제안할 게 있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금을 더 내. 그죠?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내는 만큼 대우를 해달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 대기업도 세금을 많이 내. 근데 더 핍박을 해. 더 압박을 해. 그죠? 대기업 해체를 시도하고,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더 올려. 세금은 낼 만큼 다 내고 있어. 간접세, 직접세. 사회 투자도 하고 있어. 환원도 하고 있어. 가난한 자들이 사회 환원하는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죄는 더 묻겠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 그러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너희 자산가들, 돈 많은 자들은 부르주아다 해가지고 처단하는 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구나 평등하다는 형벌에서도 평등하고 재산권 형성에서도 평등하고 투표권에서도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서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을 완벽히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죠. 이런 국민 정서, 문재인을 지탱하고 문제를 따르는 문씨 일부의 응집을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적을 만드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행을 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되나 보게. 재산세 내고 있잖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9억 넘어가면 종부세 내고 있잖아. 재산세 왕창 내잖아. 그죠? 이게 어느 댓글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댓글러가 나는 문씨 지지적이지만은
부자는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점점 가진 자가 죄인이 되는 듯한 이상한 나라로 간다. 예전 공산당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법무부하고 더불당하고 조국이가 또 회의를 하면서 하나 더 발표하죠. 상가는 임대차 계약법이 10년입니다. 10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근데 이거를 일반 주택에다가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다 도입하겠다 그럽니다.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법을 4년으로 등록하겠다 그래요. 하나 그러세요. 4년으로. 4년으로 하게 되면은 1, 2년 동안은 말이죠. 한번 돌기 전까지 전셋값하고 집값이 최소한 전셋값, 월세값은 폭등을 할 겁니다. 하라 그러세요.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임대차와 관련된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2천만 가구가. 우리나라가 그 지방의 시골까지 합하면 주택자금률이 100%가 넘지만은 서울이나 핵심 수도권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천만 가구가 지금 임대차 관리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걸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말이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라 그러세요. 얘네들은 지네 지지자들이 가난한 자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문재인은 천만의 말씀.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강남 좌파 조국. 강남 좌파의 그 민낯을 봤지 않습니까? 부자면서 경매를 갖다 아파트를 늘리고 그죠? 부자면서 그걸 갖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우리가 봤잖아요.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문재인이가 이런 정책을 어떻게 말로를 맞이 하나.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미안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